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만났지만 회담은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두 정상은 격렬한 설전 끝에 기자회견 일정을 취소했고 관심을 모았던 광물 협정 서명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휴전 합의를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제안에 반말하자 무례하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결국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예정된 기자회견에 참석하기도 전에 조기에 백악관을 떠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회담 초반 분위기는 여느 정상회담처럼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문이 영광이라면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매우 용감하게 싸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감사하다며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발언에서부터 이견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관련해 푸틴은 25번이나 자신의 서명을 어겼다. 단순한 휴전 협상은 수용할 수 없다. 안전보장이 없으면 그것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놨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2014년 자국 크림반도를 병합한 뒤 체결된 협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전면전을 일으켰다는 점을 재차 지적하면서 우리는 휴전협정에서 서명했고 모두 우리에게 그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는 협정을 어겼다며 광물협정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실질적으로 안전을 보장해주는 첫 문서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전쟁 범죄 관련 사진을 준비해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시간 동안 친절한 대화와 형식적인 절차가 있었지만 JD 벤스가 평화와 번영의 길은 아마도 외교를 통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젤렌스키는 JD, 당신이 말하는 외교가 무엇입니까? 그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공격성을 언급하며 3년 전 전면 침공에 앞서 있었던 실패한 2019년 휴전을 포함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을 언급하며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대화는 눈에 띄게 긴장감이 돌았고 벤스는 당신의 나라의 파괴를 종식시킬 그런 종류의 외교라고 답했습니다. 그 후 JD 벤스는 젤렌스키가 미국 언론 앞에서 상황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 무례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상회담 다음 날인 1일 오후 소셜미디어에 올린 장문의 성명에서 미국의 지원 덕분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며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 그리고 미국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는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조한 뒤 비록 대화가 어려울 때도 있지만 서로의 목표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직설적이어야 한다며 전날에 격렬했던 설전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공격이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IT 노동자들이 위장 취업을 통해 암호화폐 기업 네트워크에 침투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분석기업인 체이널리시스는 27일 발표한 2025 암호화폐 범죄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 해커들이 암호화폐 플랫폼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훔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체이널리시스는 보고서에서 지난 2023년 총 20건의 사건을 통해 약 6억 6,050만 달러를 탈취했던 북한 연계 해커들이 지난해에는 총 47건의 사건에서 13억 4천만 달러를 훔쳐 탈취금액 기준으로 102.88%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건수 역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탈취된 전체 암호화폐 금액에서 북한이 차지하는 비중이 61%이며 전체 사건 수에서는 북한이 20%를 차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공격 사이 간격을 분석한 결과 해킹이 발생하는 주기가 점점 더 짧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공하는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5천만에서 1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공격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면서 이는 북한이 대형 해킹을 더욱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과거 2년간 주로 5천만 달러 이하의 해킹 공격을 통해 수익을 올리던 경향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암호화폐 분야 해킹 공격 횟수와 탈취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암호화폐 관련 기업의 침투해 그들의 네트워크, 운영, 무결성을 훼손하는 북한의 IT 노동자들과 관련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 IT 인력들이 암호화폐 기업 내부 접근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가짜 신분, 제3자 채용 중개업체 활용, 원격 근무 기회 조작과 같은 정교한 전술 및 기법, 절차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들은 신원 조회 및 신원 확인 등 채용 시 적극적인 실사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요 자산 보호를 위한 강력한 개인키 관리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암호화폐 기업들은 위험 예방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실시간 모니터링과 새 위협을 감지하는 고급 예측 기술을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규제기관과 사용자에게 그들의 자금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계속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